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더 미라클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24년 6월에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유형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능 같은 경우는 총 6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4등급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뭡니까?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이 되겠죠. 25번, 26번, 27번, 28번, 그리고 19번에 해당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유형이자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확인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세부 내용 파악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각 문제별로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지문 분석 해석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이죠. 도표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도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도표에 대한 설명이 그 아래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표를 확인하면서 여기 나와져 있는 지문의 내용들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주는 형태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부터 뒤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s for South Korea,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was the smallest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for each gender, respective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요. 어떻대요? 한국의 경우 The share of respondent, 응답자의 비율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떤 응답자의 비율입니까? Who selected reading,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겠네요. As one of their hobbies, 그들의 취미들 중에 하나로서요. 자, 그것이 어떻대요? Was the smallest, 가장 작았다라고 합니다. Among the countries, 자, 나라들 중에서 해당이 되겠죠? 어떤 나라들? Shown in the graph,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나라들입니다. For each gender, 각각의 성별로요. Respectively, 각각이요.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은 도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선 여성부터 보겠습니다. 여성의 58, 51, 51, 44, 31인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31이 가장 낮은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남성도 봐야겠죠. 39, 31, 41, 30인데 한국은 25네요. 가장 낮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일치하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The share of female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in the United States was larger than that in South Korea. The share of females, 여성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율입니까? Who selected reading, 자, 독서를 선택한 비율이죠. As one of their hobbies,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로서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이것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그것, 즉 한국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건데 사실 한국 31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44죠. 어디가 더 커요? 이렇게 미국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The share of male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in Mexico was 41%, which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이죠. 독서의 비율입니다. 자, 멕시코에서의 비율이요. 41%라고 합니다. 누가요? 남성이요. 자, 그것이 어떻대요? smaller, 더 작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요. 자, 그러면 남성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멕시코 봅시다. 멕시코 남성 41%였던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0%죠. 누가 더 큽니까? 멕시코가 더 크죠. 근데 더 작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실은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던 거예요. 실제 시험이면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p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The gap between the share of females and that of male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was larger in Germany than in Mexico.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번엔 어떤 것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죠. 자,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요, was larger, 더 크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Germany, 독일이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멕시코랑 비교했을 때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우선 독일 먼저 갈게요. 자, 51과 31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0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멕시코 봅시다. 51과 41이죠. 10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크죠? 바로 독일이 더 크다. 따라서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가겠습니다.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Spain had the largest share of females who said reading was one of their hobbies, which was 5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라들 중에서 스페인이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몇 퍼센트인데요? 58%라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성이었습니다. 자, 스페인 볼게요. 스페인 보시면은 여성이 58%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일치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정답이 아니라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당연히 뭐겠습니까? 정답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였죠. 자, 우리 보시면요. 한국을 비교해주고 있었는데, 자, 각각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얘기해줬었죠. 일치하던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컸다, 미국이 더 컸다라는 거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죠. 얘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독일과 멕시코를 비교했을 때 독일이 더 컸었죠. 얘도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죠. 여성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이 58%였던 것도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1번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걸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거랑 멕시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했었죠. 자, 얘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작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얘가 어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있었죠. 더 낮은 게 아니라 높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정답이 3번인데요. 실제 수능에서도 3, 4, 5번에서 정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셔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밀하게 비교하시면서 굳이 정답이 나온 이유는 더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분석 및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리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잘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지문 해석할 수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해 실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The above graph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23 shows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ay reading is one of their personal hobbies according to their gender group in 5 countri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above graph라 되어져 있죠. 얘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23가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h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e shar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of부터 시작해서 respondent까지가 요 share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wh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뒤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respondent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을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say가 동사가 되겠죠. reading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read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격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대시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원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가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가 이 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according부터 시작해서
그룹까지 또 in부터 countries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보시면요. 요 conducted부터 시작해서 2023가 이 survey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는요. 자, 근데 어떤 그래프입니까?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2023년에 수행된 설문조사에 근거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그래프가요. shows, 보여준다고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응답자들이에요? Who say reading is one of their personal hobbies. 독서가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에 따라서요? 성별 집단에 따라서요. 어디에서요? 5개의 나라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Spain had the largest share of females who said reading was one of their hobbies, which was 58%. 자, among부터 시작해서 countries까지, 그 다음에 shown부터 시작해서 graph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 countri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스페인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ha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largest share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of females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wh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hobbies까지가 이 female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절 안에 봅시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여져 있죠. sai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reading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가 이렇게 다 모두 다 목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는요 대시 생략되어져 있어요. 요 접속사였는데 read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on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가 되어 있고요. of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가 요 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쉼표 나와져 있고 계속조용법이 되겠죠. 따라서 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58%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 위치는 접속사이자 주격이고요. was가 동사, 58%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누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요 비율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들 중에서요. 어떤 나라들인 거예요? 도표에 보여지는 나라들이 되겠죠.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한 사람들이죠? 독서가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몇 %였는데요? 58%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The gap between the share of females and that of male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was larger in Germany than in Mexico.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ga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between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males까지가 이렇게 이 갭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who selected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hobbies까지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되겠고요. 자, 요게 누군데요? 앞에 있는 females랑 males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wa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larger,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in부터 시작해서요. Germany, 그 다음에 then부터 in Mexico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입니다. 그러면서 selected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죠. 자, read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as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과 남성들의 비율의 차이가요. 끊어갈게요. 자, 근데 그 여성들, 남성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뭐로써요? As one of their hobbies. 그들의 취미들 중에 하나로써요. 그것이 어떻대요? 더 크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Germany, 독일에서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멕시코랑 비교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share of female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in the United States was larger than that in South Korea. The share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of females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who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이렇게 states까지가 이 female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larger, 여기가 보어가 되겠네요. then 이랑 비교되고 있죠. 어디까지?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겠습니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이고요. selec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read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as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 부사, in부터 states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t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앞에 있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share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in부터 시작해서 South Korea는 요 대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입니다. 어떤 비율이죠? Who selected reading?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뭐로써요?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로써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뭔데요? 아까 했던 비율이죠. 자,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의 비율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As for South Korea, the share of respondents who selected reading as one of their hobbies was the smallest among the countries shown in the graph for each gender respective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s부터 시작해서 Korea까지 부사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shar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of부터 시작해서 respondent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wh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면 되겠습니까? was 앞에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e smalles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mong the countries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own부터 시작해서 graph까지가 보여지면 되겠고요. 요게 countri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for each gender respectivel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 되겠네요. who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 관계 대명사, selected가 동사가 되면 되겠죠. reading이 목적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hobbies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요. 끊어갈게요. 응답자의 비율이 되겠죠. 어떤 응답자들의 비율이에요? 독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뭐로써요?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로써요. 그것이 가장 작았다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나라들 사이에서요. 자, 어떤 나라들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나라들이죠. For each gender. 자, each gender니까 남녀 모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respectively, 각각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가 되겠는데요. 그 인물에 대한 소개에 대한 지문에 맞춰서 선택지 5개가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지문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골라주는 것이 문제풀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떻게 문제풀이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선택지도 뒤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문도 뒤에서부터 확인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그것과 함께 저랑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 확인할게요. 생전에 그의 동상이 US Capitol에 설치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After his death라고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사후에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5번이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 4,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5번 같은 경우에서 정답이 나왔다. 굳이 앞에를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바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도리어 1, 2, 3, 4번을 확인하시면서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뒤에서부터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앞에도 가보긴 하겠지만 실제 시험이라면 5번에서 멈추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였다 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요.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였다라는 게 일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미국에 돌아오는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 after returning to the US 미국에 돌아온 후란 얘기가 되겠죠. He appeared in more than 50 movies. 자,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일치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
was interested in 나와져 있습니다. 뭐예요? Cowboys and horses. 자, 명확하죠? 카우보이와 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일치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덟 번째 아이.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여덟 번째 아이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5번부터 이렇게 구성해서 앞으로 갔었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난 거 일치했고요.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던 거 일치했죠. 미국에 돌아오는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사실이었어요.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 맞았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일치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고요. 자, 생전에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요 생전에가 아니었죠. 사후에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다 정리했는데요. 자,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우리가 잘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지문을 분석 및 해석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 뭘 하겠다? 그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적용할 수 있는 독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Will Rogers was a famous American public figure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Will Rog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 famous American public figure라 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다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는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명사 보호가 나와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주어랑 보호랑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끊어볼 데가 없겠네요.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 로저스는요, 미국의 유명한 공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was born 여기가 뭐가 되겠다? 동사이면서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날 때 당연히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 수동태가 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s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니까 전치사 구가 되겠네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덟 번째 아이로서 태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en he was young, he was clever and mature, but he dropped out of school after the 10th grad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when이라고 되어져 있는 애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was라 되어져 있죠. 얘가 동사이고요. 영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he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wa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clever 되어져 있습니다. mature도 같이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and를 기점으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ut 접속사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dropp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out of school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after부터 뒤에 전체도 다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입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끊어갈게요. 그는요 어땠습니까? was clever and mature. 영리하고 성숙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하지만 he dropped out of school. 학교를 중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drop out of school은 학교를 중퇴하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언제요? After the 10th grade, 10학년을 마치고 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연결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He was very interested in cowboys and horses and he even learned how to do love trick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as가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very는 부사죠. interested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 다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he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eve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부사 처리. learn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how to do love trick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전체 다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명사 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how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안에 좀
볼게요. 자, how to do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 to do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죠. rope trick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very interested in cowboys and horses. 그는요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요 그는 심지어 learned 배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밧줄 묘기들을 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장입니다. He left the US in 1902 and worked as a cowboy and roping artist in South Africa and Australi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eft가 동사가 되겠죠. the U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in 1902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work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left랑 지금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artist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 다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미국을 떠났습니다. 언제요? 1902년에요. 자, 그리고 worked 일했죠. 뭐로서 일했습니까? 하나는 카우보이로서, 그 두 번째는 로핑 아티스트로서 일한 거가 되겠죠. 끊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After returning to the US, he appeared in more than 50 movies and was often heard on the radio as an entertainer.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after부터 시작해서 US까지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he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appear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in부터 시작해서 50 movies and 접속사입니다. was heard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ten은 부사입니다. 빈도부사죠. on부터 radio 부사, as부터 entertainer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return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after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려져 있는 동명사죠.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부터 us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요. 그는요 appeared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출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요? 50개가 넘는 영화예요. 그리고 was often heard 들려졌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거,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출연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요? 라디오예요. 뭐로써요? As an entertainer. 엔터테이너로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with his wit and humor, writing more than 4,000 columns로 되어져 있네요.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also는 부사고요.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라 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wit부터 시작해서 유머까지가 이렇게 부사 처리되시면 되는데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writ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분사 구문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략된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져 있어요? 생략된 거 주어죠. 앞에 있는 he입니다. 따라서 he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writing이 동사적 특성이 되겠고요. more than 4,000 colum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또한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였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치와 유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칼럼니스트였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000개 이상의 칼럼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unfortunately died at the height of his career in 1935.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unfortunately 부사입니다. died가 동사 처리되시면 되겠고요. f부터 시작해서 career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height of 하면 무엇이 한창일 때란 뜻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언제요? 그의 경력이 한창일 때예요. 그게 언젠데요? 1935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문장입니다. Rogers was so popular that after his death, his statue was installed in the US Capitol. 자, Rog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죠. 자, so는 부사고요. popular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that 접속사가 되면 되겠고요. After his death 부사. His statu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as installed 여기가 동사인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가 부사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여기 so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나와져 있습니다. so랑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뒤에 결과가 나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형용사에서 대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라저스는요 너무나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fter his death 그의 사후에요. 그의 동상이 설치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미국 국회의사당이요. 자, 10번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ill be remembered as a great American of many talents. 자, he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 be remembered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인데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시제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 many talen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앞에 있는 American을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끊어갈게요. 뭐로써요? 위대한 미국인으로요. 자, 어떤 미국인인데요? Many talent, 많은 재능을 가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실용문 또는 안내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27번과 28번이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27번과 28번의 차이는요. 27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28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것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안내문, 실용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설명에서 이 안내문에서 말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는 것이 27번 문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에 맞춰서 푸는지 뒤로 넘어가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안내문, 실용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의 문제풀이랑 마찬가지로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도 마찬가지고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진행하시면서요. 선택지와 그 다음에 지문에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하루에 3번 제공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핵심이 3번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니까 Free shuttle bus service will be provided twice a day. 자,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이거 문제 어떤 문제였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달라고 했잖아요. 정답 나왔네요. 5번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실제 시험이었다면 여기서 멈추시고 정답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시험에서 앞으로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서 끝내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오답의 확률도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 앞쪽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동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동물에 관한 보고서죠. 자, writing report about animals. 동물에 관한 보고서. 일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 아닙니다. 세 번째,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지문 봤더니 only those aged 18 and over can apply.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일치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우천시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돼 있죠. 우천시 비가 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on rainy days 우천시죠. working hours 업무 시간입니다. may change 변화할 수 있다. 당연히 일치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1번 가보시면 마운트 더너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구조된 동물을 돌본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구조된 동물을 돌보는 거죠. Who will take care of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죠. 누구를요? Animal 동물들이죠. 어떤 동물들? 구조된 동물들입니다. 어디로부터? 마운트 도너반부터요. 그래서 이것도 일치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주는 거였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땠어요? 마운트 도노반으로부터 구조된 동물 돌보는 거 맞았죠? 얘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우천시 업무 시간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었죠. 동물에 관한 보고서 작성해야 됐고요. 무료 셔틀버스는 하루에 3번 아니었죠?
두 번 제공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내문 유형은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비교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앞으로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셔야겠다?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푸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확실히 비교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looking for summer workers who will take care of the animal rescued from Mount Donova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are looking for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진행형이네요. summer worker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h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앞에 있는 worker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ho는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ill take care of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animal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rescued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animals를 꾸며주고 있죠. 자,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신다면 from부터 도노반 나와져 있죠. 여기는 부사가 되는 것, 전치사 구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모집하고 있어요? Summer workers, 여름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가 되겠네요. 끊어갈게요. 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돌봐줄 사람입니다. 누굴 돌봐주는 거예요? 동물들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물도 어떤 동물들이죠? 도노반 산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부터는 쉐줄이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다? 스케줄에 관련된, 일정에 관련된 얘기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분석할 것도 없네요. 데이트가 되어져 있죠. 뭐예요? 날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장은 문장이니까 우리 끊어서 봅시다. On rainy days, working hours may change. 자, on부터 rainy days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orking hour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may chang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끊어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요. 우천시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요. 끊어갈게요. working hours 근무 시간이 may change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requirement 되어져 있죠. 자격 요건입니다. 자, only those aged 18 and over can apply라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 those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인데요. 얘가 지금 only로서 한정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ged부터 시작해서 over까지가 이 those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뭡니까? 분사입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n apply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여기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 and over잖아요. 18세 또는 18세가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18세 이상이겠네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can apply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previous experience with animals 되어져 있죠. 자, previous experience 이전의 경험이라 되어져 있죠. 뭐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asks 나눠져 있네요. 업무죠. 업무. 자, 업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preparing food for animals and feeding them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동명사로 구성되어져 있죠? preparing foo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적 특성 나와져 있고요. food는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for animals는 부사, and 접속사죠. feeding이 동사적 특성, 그러면서 them이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음식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동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feeding them,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가 되겠네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여기 있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 writing report about animals 이렇게 되어져 있죠. writing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명사였습니다. 동사적 특성이고요. report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 about animals는 여기에 관련져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에 관한? 동물에 관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Summer workers will get training from our caretakers 이렇게 되어져 있죠. Summer workers 여기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 get 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training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rom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주면요. 여름 근무자들은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사육사로부터요. 열 번째 문장입니다. Free shuttle bus service will be provided twice a day. 자, free shuttle bus servic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ill be provided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 수동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wice a da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will be provided 제공되어질 것이다. 수동태죠. 자, twice a day 하루에 2번이요. 자, 마지막 문장 갑시다. To learn more about the summer job, please visit our website. To learn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 문장 맨 앞에 나와져 있고 쉼표로 부사 표시가 되어져 있다. 당연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please라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visit은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visit이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our website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쉼표 뒤에 나와져 있는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와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죠? to lear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more는 부사 처리, about부터 뒤에 전체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름 일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Please visit our website.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뒤에는 주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에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실용문,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자, 27번과 28번이 둘 다 같은 유형이 되는데요. 차이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에 있다?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28번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게 27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옆에 나와져 있는 형태, 안내문이죠. 실제 시험지에서 위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잘 보시고요.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올바른 것,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는 게 28번 문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로 풀이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첫 번째 단계 뒤에서부터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마찬가지죠. 뒤에서부터 앞에로 가시면서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하다 되어져 있죠. 실제 지문 보니까 이메일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었죠. drop it off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입니다. 이거 뭐예요? 현장 가서 제출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얘는 일치하는 거 골라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점심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참가비 봤더니 뭐 나왔어요? lunch included라 되어져 있네요. 무슨 얘기다? 아, 이거 일치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실제 시험이면 여기서 멈추시고 정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가셔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괜히 갔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다? 확실하게 독해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시간 절약하고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요. 자, A 코스에서는 라이언스포드 비치 해안의 특징을 조사한다 되어져 있는데, 자, A 봤더니 exploring the landscape while hiking Mount Ballena. 자, 산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되어져 있는데 majoring in geography라고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따라서 얘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2일 동안 진행된다. 자, 2일 동안이나 되어져 있었는데 봤더니 one day입니다. one day. 자, 하루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2일 동안 진행된다. 아니었죠. 하루였고요. 모든 전공 아니었습니다. 지리학 전공이었고요. 자, A 코스에서는 비치를 가는 게 아니라 산을 가는 거였습니다.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받아줬었죠. 따라서 1, 2, 3, 5번은 모두 해당되지 않았고요.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었다는 게 일치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Lionsford City University is offering a one-day geography field trip on June 17th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Lionsford City Universit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 offer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one-day geography field tri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on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보면요. 라이언스포드 시티 유니버시티는요. 어떻게 한대요? 1일 지리 현장 학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언제요? 6월 17일이에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We believe it is one of the finest field trips in the country. 자,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believ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오는 거죠. 여기 생략되어져 있는 거 있네요. 뭐가 생략되어져 있다?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생략시켜 놓은 겁니다. 자, 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on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입니다. of부터 시작해서 trips까지가 원을 꾸며주고 있고요. in부터 countr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믿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It is one of the finest field trip. 최고의 현장 학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요? In the country. 국내에서요. 나라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는 분석할 필요는 없겠네요. 문장이 아닙니다. 자, 참가자는 어떻게 제한되냐? First year students로 되어져 있죠. 1학년 학생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 Majoring in geography. 바로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되겠고요. Course 옵션 되어져 있죠. 자, 코스 옵션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A는요, Exploring the landscape while hiking Mount Bellena 되어져 있네요. 풍경을 탐험하는 거죠. 뭐 하면서요? 바로 벨레나 산을 하이킹 하면서요. 요게 A 코스고요. 자, B 코스는 어떻습니까? Examining coastal features along Linesford Beach로 되어져 있죠. 해안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를 따라서요? 라이언스포드 해변을 따라서요. 이게 A와 B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Participation fee 나와져 있죠. 참가비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도 문장이 아닙니다. $70 per person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인당 $70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unch included, 점심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How to apply,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볼게요. 자, 6번 문장은요. 여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령문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에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application,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to부터 시작해서 올 전까지, 올은 접속사입니다. 자, 드랍이라 되어져 있는 거 마찬가지로 명령문이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it이 목적어고요. off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drop off가 이어 동사입니다. app부터 뒤에 전체다.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를요, 이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자, 어디 이메일이죠? 여기 나와져 있는 geography lcu.edu 되어져 있는 이 부분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요, drop it off. 이 it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application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지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Department Office, 바로 부서 사무실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드라인 어떤 겁니까? 마감일을 얘기해 주고 있겠죠. 언제입니까? 6월 4일까지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607-223-2127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For further informatio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Pleas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고요. us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app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끊어갈게요. 우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몇 번으로요? 607-223-2127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쉽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심경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문이 있죠. 이 지문에 나와져 있는 심경을 파악하셔서 자, 여기에 선택지에 나오는 심경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앞에 부분의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내용과 뒤에 부분 내용의 감정을 골라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쭉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다행인 점은요. 이렇게 심경 파악 문제로 나오는 문제에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모르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택지 의미를 파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frustrated 하면은 좌절하는, grateful 하면 고마워하는, disappointed 하면 실망한, envious 하면 질투하는, hopeful 하면 희망찬, thrilled 하면 흥분한, 신이 난, encouraged 하면 격려를 받은, ashamed 하면 부끄러운,
fearful 하면은 무서운, indifferent 하면 무관심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5개의 선택지에 있는 총 10개의 단어들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frustrate부터 보면요. 얘는 어떤 감정이에요?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절하는 게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grateful은 어떻습니까? 고마워하는 감정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disappointed, 이거 실망한 거죠.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자, 질투하는 거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hopeful입니다. 얘는요 희망찬,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thrilled 되어져 있죠. 이거 흥분하고 신이 난 거 플러스 감정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encourage도 나와져 있습니다. 격려를 받는 것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고요. ashamed로 되어져 있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감정인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earful입니다. 얘는 무서운 거니까 마이너스 감정. indifferent도 무관심한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감정인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Timothy sat at his desk 하고 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뒤에 문장까지 쭉 볼 건데, 자, 여기서요. 긍정, 부정 여부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imothy sat at his desk 되어져 있습니다. 티모시가 앉아 있었던 거죠. 어디에요? 책상이에요. Desperately turning the page of his science book.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학책 페이지를 넘기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 desperately라 되어져 있는 거,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사실 요거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정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His science project was due in a few days and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자, 그의 과학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in a few days,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e had no ideas,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Where to start,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 당연히 플러스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감정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Finally, he closed his book, hit the table and shouted, "This is impossible." 자, 마침내요. 그는요, 그의 책을 덮었죠. 그리고 hit the table, 탁자를 때렸어요. 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불가능해 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줬죠? 당연히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감정인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감정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His sister Amelia, drawn by the noise, came into his room. 자, 아멜리아라고 하는 그의 sister, 뭐 누나나 동생 정도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 누나로 그냥 처리합시다. 자, 누나가요. drawn by the noise, 소리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came into his room, 그의 방에 들어왔죠. 감정 요소 전혀 없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y little brother, can I help?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봐 동생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little brother 나왔으니까 앞에 sister가 누나인 거 확실히 맞겠네요. 이봐 동생, can I help? 내가 도와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당연히 아무 감정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othy explained his situation and Amelia immediately had a solution. 자, 티모시가 그의 상황을 설명했고요. 아멜리아가 즉시 해결책을 놓았습니다. 자, 여기 당연히 해결책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긍정적인 요소인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긴 하죠. 여기 플러스 감정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She knew that Timothy enjoye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suggested he do a project about climate change. 자, 그녀는요,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어요? 티모시가 enjoyed,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뭘 좋아하죠?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환경 문제들에 관해서 배우는 것을요. 그리고 suggested, 제안했죠. 뭐를요? He do a project, 프로젝트를 해보라고요. 어떤 것에 관련된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을요. 자, 여기 어떠한 감정 변화 나온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imothy thought about the idea and agreed that his sister was right. 티모시가 생각했죠. 뭐에 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그리고는 동의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누나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기도 특별한 감정 요소 없습니다. 자, Amelia, your idea is fantastic. Thank you. You are the best sister ever. 아멜리아, 너의 생각이 환상적이야. 고마워. 너는 최고의
누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fantastic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죠. 당연히 플러스 감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감정에서 플러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했지만 플러스 감정,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기입니다. 자,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서 플러스 감정으로 가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고요. 2번은 마이너스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플러스니까 해당되지 않겠죠? 네 번째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마이너스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버렸네요. 1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만 수능에서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대로 매칭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것까지 더 가시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답의 범위 축소하기 위해서 정답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조금 더 뒷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세부 감정을 파악해 주는 겁니다. 아까 감정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부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봤던 거죠? His science project was due in a few days and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랐을 때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당연히 당황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는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어요. 자, 또 finally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어떻게 써요? This is impossible, 불가능해 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책도 덮어버렸고요. 어떤 얘기예요? 좌절하고 막막한 감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세부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가서 아멜리아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판타스틱하고 고맙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고마운 기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세부 감정을 파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 속 세부 감정 파악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 정답 확인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좌절하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기쁜 고마운 감정으로 마무리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걸 매칭시키시면 좌절하는 고마워하는에 걸려져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답의 범위 축소했을 때도 답이 1번이었지만 지금도 확실하게 확인해도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인지 긍정적인 감정인지를 확인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고요. 그리고 세부 감정을 파악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 19번 심경 파악 문제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풀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봤고요. 자,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Timothy sat at his desk, desperately turning the pages of his science book. 자, 티머시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et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t his desk 부사투리 해주면 되겠죠? 자, desperatel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분사구문. 자, 생략된 거 찾아줘야겠죠? 뭐가 생략되어져 있었어요? 앞에서 티모시라 되어져 있었던 주어 he가 생략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안에 보시면요. desperately가 되어져 있는 얘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urning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적 특성이죠. 분사니까요. the pag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of his book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이 pages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티모시가요 앉았습니다. 끊어갈게요. 어디에 앉았어요? At his desk. 그의 책상에 앉았던 거죠. 자, 뭐 하면서 앉아 있습니까? Desperately turning the page of his science book. 그의 과학책 페이지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His science project was due in a few days and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his science project가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죠. du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a few days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had가 동사입니다. 자, no idea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here to start라 되어져 있는 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과학 프로젝트는요,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in a few days,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그의 과학 프로젝트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e had no idea.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막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는 막막했습니다. 자, 왜 막막했죠?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Finally, he closed his book, hit the table, and shouted, "This is impossible." 자, finally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clos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his book이 목적어입니다. 자, hit 나와져 있는데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그쵸? 앞에 closed도 과거 시제, shouted도 다 과거 시제죠. hit도 과거 시제인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현재였다고 하면 he가 단수기 때문에 hit에 s 붙어서 나왔겠죠. 얘는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변형이 hit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과거 동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e table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nd는 접속사입니다. shouted는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This is impossible을 얘기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his가 주어입니다. is가 동사, impossible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병렬 구조 보이셔야겠죠? 어떻게 병렬 구조입니까? 여기 closed라 되어져 있는 거, hit이라 되어져 있는 거, shouted라 되어져 있는 게 요 and를 가지고 병렬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침내요. 끊어갈게요. 그는 그의 책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뭐 했어요? hit the table.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리고 shouted. 소리쳤죠. 뭐라고요? This i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해. 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His sister, Amalia, drawn by the noise, came into his room. 자, his sister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동격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쉼표로 구성되어져 있으면서 동격의 구성입니다. drawn by the noise 되어져 있죠. 여기는 분사구문인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된 거 찾아줘야겠죠. 당연히 저 앞에 있는 she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접속사는 뭐뭐 해서 정도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는 여기 있죠. ca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into his room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drawn이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수동태네요. 그러니까 뭐까지 생략되어져 있다. 여기는 being까지도 생략이 되어져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요 draw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by the noise는 부사 처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분사구문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자, 아멜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에 의해서 drawn, 이끌려졌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끊어가는 거죠. 그의 누나 아멜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로요? 그의 방으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y, little brother, can I help? 라고 되어져 있죠.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자, hey는 호칭이니까 지금 여기는 분석할 필요도 없겠고요. little brother도 마찬가지죠. 자, 뒤쪽만 보면 되겠네요. ca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help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I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Hey, little brother, 동생아, can I help? 내가 도와줄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imothy explained his situation and Maria immediately had a solution. 티모시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explaine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his situa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자, and 접속사입니다. Amalia, 여기가 주어입니다. immediate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ha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 solution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특별한 문법도 없습니다. 바로 해석해 봅시다. 티모시는요, 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리고 아멜리아는요, 즉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She knew that Timothy enjoye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suggested he do a project about climate change. 자, s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new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까? and 앞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목적어 명사절입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suggested 여기 동사죠. 지금 저기 new랑 병렬 구조입니다. 뒤에 h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대은 접속사, 티모시가 주어가 되겠고요. enjoy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enjoy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뒤에 못 취한다. ing 취하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learn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으로 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bout부터 issues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봅시다. he가 주어, 두가 동사, projec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about부터 change까지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요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뭘 알고 있었죠? 티모시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걸 좋아하죠? environmental issues죠.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요.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제안했죠. 뭘 제안했어요? 그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라고요. 자,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Abou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문장입니다. Timothy thought about the idea and agreed that his sister was right. 자, 티모시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ough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bout the idea 부사처럼 해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agreed 여기도 동사입니다. 병렬 구조죠. 이렇게 thought랑 agreed 병렬 구조 되어져 있고요. 자, 대절 나와져 있는데 명사절입니다. 뒤에 전체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대신 접속사입니다. his sister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 right는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티모시는요 생각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 생각에 대해서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누나가 was right, 옳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Oh, Maria, your idea is fantastic. Thank you. You are the best sister ever.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앞에 호칭 빼고요. Your idea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 fantastic 보호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Thank you도 그냥 넘어갈게요. you가 주어, 그리고 are이 동사, the best sister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eve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 아멜리아 끊어갈게요. 너의 아이디어는 환상적이야. 끊어갈게요. 고마워. 끊어갈게요. You are the best sister. 너는 정말 최고의 누나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ever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ever라고 되어져 있는 건 최상급과 함께 쓰이면서 지금껏 가장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최고의 누나야 정도만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었고 4등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정리했었죠. 자, 특히나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도표, 일치어부, 그리고 실용문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뒤에서 앞으로 문제풀이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심경 파악 유형도 우리가 정리해 놨었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것이었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심경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 확인해서 정답 확인해 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 방법들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수능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문 분석 해석도 진행했죠? 자,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